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40번째. 오늘은 자식 낳고 남편이 완전 달라진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신년 운세를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신년 운세를 자세히 봐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다 이분 사주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 한 말씀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를 보니 자식을 낳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제 사주 속에 나오나요? 신기하네요. 맞습니다. 선생님, 처음 남편과 결혼해서 어찌나 성격이 안 맞아 싸우다가 결혼 1년 만에 이혼 위기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어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신기하게 그 뒤부터 남편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고 거짓말같이 부부 사이가 원만해졌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사주 속에 들어있었나 봅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분 사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아이 낳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사주 속에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무신년 갑자월 김희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무신년생이시면 1968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4시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상담 와가지고 제가 신년 운세 봐드리고 이 사주 속에서 자식을 낳고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네요 라는 통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보고 그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일지의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네요. 일지,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 시지, 술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비겁인 흙기운이죠. 큰 흙, 무토, 술토, 작은 흙, 미토까지. 이러면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술토 안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신금, 연지 신금 안에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열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상대편의 세력 대단하죠?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 간목 큰 나무.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상대편 중에서 간목이 상당히 부담이죠. 수생목까지 받고 있고 연간에 있는 무토는 나한테 힘을 주기보다는 신금을 생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큰 나무가 작은 시간에 있는 간목은 술토를 제압하고 있고, 월간에 있는 간목은 무토는 신금을 생겨가지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일간 작은 흙을 공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무가 상당히 부담이 된 사주팔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형국입니다. 거기다가 관살 혼자까지 되어 있죠. 관이 숨어있는 을목도 있고 나와있는 간목. 자, 그런 사주가 돼가지고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어떤가요? 월간에 있는 간목, 큰 나무 있죠? 상당히 수생목까지 받고 있는 나무가 부담스러운데, 이 토생금을 받은 신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옆에 있는 자수를 생하고도 남죠. 남기 때문에 신금이 간목을 금극목으로 하네요. 그러면 간목이 박살나버리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해수였으면은 고스란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갔을 텐데, 자수라 작은 물이라 생하고도 남는 세기운이 바로 간목을 제압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부담스러운 나무기운, 큰 나무기운을 하나 제압해버리기 때문에 사주의 힘빨이 상당히 살아납니다. 그렇죠? 시간에 있는 간목은 술토를 제압한다 하지만은 기토하고 미토는 나를 극하는 간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힘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가 그나마 힘을 받아서 강사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힘빨 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토생금을 받은 이 세기운이 부담스러운 간목, 큰 나무를 하나 박살내줬기 때문에 이 사주가 힘을 받은 강사주로 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신금, 큰 새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간목을 박살내주지 않았으면 상당히 사주가 나무하고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게 억눌리는 그런 사주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새가 사주에 부담되는 나무, 큰 나무를 하나 박살내줘서 사주가 힘빨이 생겼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연지에 있는 신금이 용신이 되고,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물이 좀 큰 물이 찾아와야 통관이 되겠죠. 그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죠? 그래서 통관이 되고 사주에 좀 강한 세기운을 갖다가 설을 해줄 수 있는 통관 엇불어서 물기운이 희신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사주를 보고 제가 자식 낳고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통변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신금을 손으로 가려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생목을 받는 나무가, 그 다음에 시간에 있는 간목, 큰 나무가 이 흙들하고 전쟁도 하고 나를 극해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신금이 나무 하나, 부담되는 나무 하나를 박살냈다고 그랬죠. 이 신금이 뭔가요? 여자분한테는 식상이죠. 상관이라는 얘기죠.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이 부담스러운 나무 하나를 제압해 주기 때문에 나한테 상당히 내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이 간목을 박살내지 않으면 관이 나를 상당히 억누르고 관살 혼자까지 돼서 이혼수, 재혼수까지 있는 사주팔자가 될 뻔했는데, 이 흉한 나무 하나를 자식이 제압을 해줬기 때문에 아주 귀한 자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편도 이 자식이 없을 때는 간목해서 나무가 나를 상당히 짓누르는 남편이 됐는데, 식상 하나가 나무를 제압해 주기 때문에 남편이 부담스럽지 않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제가 자식을 낳고 부부관계가 좋아졌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사주팔자의 강약을 상당히 잘 맞춰준 아주 훌륭한 용신이 되고, 남편이 자식이 없을 때는, 새가 없을 때는 남편이 상당히 나를 짓누르는 형상이 있지만 자식이 남편 힘을 갖다가 제어해주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남편과 관계도 원활하게 됐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운명을 자식 낳고 부부관계가 좋아졌겠네요 하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자식을 낳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던 여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